안녕하세요. 탈모인 뉴스 모모 최영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남역에 있는 맥스웰 피부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또 원장님 이렇게 찾아뵀잖아요. 네네. 찾아뵀으니까 원장님이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병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네. 저는 그 강남역의 맥스웰 피부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맥스웰 피부과는 탈모 치료 그리고 탈모 치료하면서 필요한 모발 이식 수술만 하고 있는 병원을 지금 10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피부과 원장 노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탈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탈수기요? 없으시죠? 네, 처음 듣는데. 탈수기가 뭐냐면요. 일단 뜻부터 설명을 드리면 탈수기 원래 아시죠? 짤순이라고 옛날에 알죠. 세탁기 탈수. 그렇죠. 탈모인들이 되게 궁금증이 많으신데 네. 그 궁금증을 쫙 짜드리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탈모에 관해서 수다를 떠는 기자들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탈수. 탈수기 시즌 1이 있었어요. 기자 둘이 나와서 네. 이제 저희가 뭐 전문가들 만나고 그런 나름대로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막 서로 그냥 수다를 떨었어요. 편하게 얘기하는. 네네. 망했습니다. 왜요? 뭐 내용도 그렇고 재미도 없고 그랬는지 시즌2는 네. 첫 번째로 원장님이랑 시작하게 그래요? 되는데 오늘 그래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근데 중간에 컷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수정해 주세요. 없습니다. 네. 네. 예, 날 것 그대로 네, 네. 무편집으로 나중에는요 이제 네, 그 라이브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아. 네, 그래서 원장님이 나중에 네네. 재출연 가능하십니다. 네네. 예,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사실 네, 네. 많진 않고요. 네네. 네, 10분입니다. 네네. 10분 동안만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소화할 건데요. 네네. 약간 대화 형식으로는 하겠지만 원장님 의견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타이머. 네네. 끝나면 어떡하지? 그냥 끝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10분. 컨셉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10분 동안만 저희가 네네.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보시죠. 네네. 네. 예, 시작입니다. 네. 원장님, 사실 진짜 탈모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사실 탈모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진짜 탈모야 그러면 탈모 치료를 해야 되나 모발 이식을 해야 되나 정말 궁금해요.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도에 따라 내 탈모의 정도에 따라 그걸 구분하기도 힘들고.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또 의사분들 찾아가면 사실 이걸 또 어딜 찾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결정이 그 중대한 결정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분들마다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사실 원장님처럼 치료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네. 다 기준이 다르시고 또 어떤 분 병원은 수술만 하고 어떤 병원은 치료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치료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치료도 이제 같이 하시는 병원 중에서는 최고로 치료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치료는 뭐 기준은 뭐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실제로 탈모가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인터뷰나 그 촬영을 통해서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조금 이제 이거를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면 사실 탈모라는 게 머리카락에 생긴 병이거든요. 네네. 머리카락에도 다양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내과를 가죠. 배가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갈 때 과연 내가 배가 아프면 수술을 할까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보지. 그러니까 사실은 탈모도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탈모라는 게 어떤 특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머리카락에 생긴 병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병을 치료하는 게 탈모 치료 과정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게 워낙 강조가 되고 많은 사실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들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또
사실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발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그건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모두 다 수술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맹장염 같은 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배 아픈 사람들은 수술 안 하고 치료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담석증이다 그것도 수술해야 되네요. 근데 위궤양이다 무슨 뭐 방광염이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배가 아프게 할 수 있는 병들이 있고 그 병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경로를 치료로 하지만 그 치료라는 게 대부분은 약물 치료이거나 네. 뭐 주사 치료이거나 이런 거고 그 중에 일부만 수술이 필요한 거죠. 저는 탈모도 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건 대머리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남성형 탈모증에 진행이 많이 된 뭐 M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모발 이식이 필요하다. 그거는 탈모 전체에 있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우선 탈모가 대머리만 있나? 대머리 말고도 머리카락에 생길 수 있는 병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실제로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대머리라고 진단된 사람이 제일 많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도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떤 병이 있냐? 그거에 못지않게 많은 게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이런 병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모두 다 탈모예요. 근데 그런 탈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뭐 그건 그냥 뭐 이렇게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별로 언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네네네네. 이 대머리라고 말하는 남성형 탈모증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수술이 과연 해야 되느냐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느냐 이것만. 근데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보면 탈모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대머리라고 말하는 남성형 탈모증이 아닌 다른 탈모 증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간혹은 보면 제가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말까 하는 아주 그런 희귀한 병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번, 두 번 보기도 어려운 그런 희귀한 병도 있고 그러니까 탈모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부터 먼저 알고 네. 그러면 내가 탈모라는 증상을 느꼈을 때 탈모라는 건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머리카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거를 통틀어서 탈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탈모를 일으키는 게 꼭 대머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 이건 그냥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그럼 원장님 네. 제가 듣기로는 탈모증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90% 정도 80-90%는 안드로겐성 탈모다라고 얘기들을 했는데 원장님 생각은 아니세요? 아니. 몇 프로? 그러니까 탈모 질환 중에서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제 기준으로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30-40%?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휴직이나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요즘 많죠. 네. 스트레스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탈모라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카락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또는 병을 진단하는 의사한테 가서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받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이 대머리인지 원형 탈모증인지 뭐 휴지기 탈모증인지 또는 다른 종류의 탈모증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치료는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성 탈모증, 대머리라고 말하는 그 탈모를 국한해서 그것만 놓고 보면 많은 경우에 남성형 탈모증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분 약물로 치료가 안 되거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회복이 안 될 때는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탈모가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약을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우선 고민이다. 그건 환자가 고민할 게 아니라 우선 머리 상태를 체크하러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상태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남성형 탈모증이라는 건 수술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수술은 그 남성형 탈모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머리 회복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모발 이식을 해서 회복을 시켜 놓는 거고 그 부분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남성형 탈모라는 병 자체가 치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환자는 수술한 환자를 포함해서 약물 치료는 다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약물 치료를 못하는 경우 뭐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약을 못 먹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약물 말고도 모발이 계속 가늘어지면서 진행하는 남성형 탈모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수술을 할 것인지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약물 치료에 준하는 어떤 탈모가 진행되는 걸 막는 치료가 필요하고 네. 그 중에서 일부만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뭐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나 보면 대부분이 남성형 탈모다라고 해요. 물론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같은 그런 질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원장님 기준에서 보시면 탈모로 오시는 분들의 아마 30-40% 제 기준이 아니라 어. 그냥 탈모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네. 더 많은 수는 어. 휴지기 탈모증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래요? 그 휴지기 탈모증은 남성형 탈모증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자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치료의 관점, 치료를 하는 특히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그분들한테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모두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탈모 환자의 대부분이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다른 종류의 탈모가 더 많죠. 학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비중을 좀 말씀하시거나 그러니까 학회에서- 리서치 하지 않나요? 그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건강보험관리 그거 네.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에 네. 거기 아마 그 탈모 치료한 그걸 쭉 보면 물론 거기는 보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 남성형 탈모증보다 남성형 탈모증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진료 코드로. 네. 그리고 뭐 휴지기 탈모증은 잘 들어가는 진료 코드는 아니지만 원형 탈모증 들어가고 아마 거기 비중에서 제가 그 통계를 지금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남성형 탈모증이 1번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그래요? 네.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요양급여 기준으로 이제 항상 나오니까 아마도 원형 탈모증이 나오겠지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회에서 뭐 모발 이식 학회나 탈모 치료 학회나 피부과 학회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리서치하거나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측의 영역, 통계 영역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걸 그 탈모가 있는 환자들이 네. 그 각 질환별로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리서치나 통계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면 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병의 빈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증은 뭐 전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생긴다. 뭐 휴지기 탈모증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번은 겪는다. 이런 빈도를 생각하면 끝! 컨셉이 이러니까. 네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시간이 10분이 굉장히 짧군요. 짧죠? 오늘 첫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탈수기 화이팅!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네네. 쉽죠? 네네네. 자, 하겠습니다. 네. 시작. 탈수기 화이팅!